앞에 이어서 황연학 또는 황정학으로 삼심 의가에 회자되던 도인의 성명이 확실하다면 근거를 강원도 어디에선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고, 특히 사명당이 승병을 모병하여 훈련시켰던 금강산 건봉사를 주목하게 되었다. 건봉사 인근의 초계리는 창원 황씨 집성촌이었기 때문에 건봉사를 중심으로 인근 일대를 수소문하였다. 특히 6.25 때 불이문만 남기고 전소된 건봉사를 재건할 때부터 현장을 지휘했던 선현스님도 건봉사 재건 당시부터 나름 확신을 갖고 삼도인의 흔적을 발굴 수집해오고 있었는데, 스님은 삼도인 원류를 찾기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선현스님의 도움으로 삼도인의 원류 찾기는 급 진전되었다. 2012년 초 선현스님과 함께 고성군 간성문화원 황인원 원장님을 면담한 자리에서 삼도인의 성명으로 회자되던 황연학을 알려드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분도 창원 황씨였기 때문이다. 그분은 초계리를 중심으로 고성군에 산고하고 있는 문중의 도움을 청했고, 2014년 드디어 송명 황연학 선생의 직계 후손을 찾게 되었다. 건봉사 인근이 본향인 그는 재미침구학자 황순 선생이다. 2014년 초파일에 내한한 그는 송명 황연학의 연자는 학렬에 없는 이름이며 속명이 전사 또는 회자되어 내려오면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그의 속명은 창원 황씨 시중공파 황연학, 즉 못 연자 연학이라 정정해 주었다. 그 역시 창원 황씨 시중공파인 그는 족보를 정밀하게 조사한 끝에 조선시대 임진왜란 시절에 고성에 거주하던 황연학으로 추정되는 문중조상 한 분이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낸 것이다. 당시 필자는 이미 금강산 향로봉 자락 지명 삼골이라는 곳에 삼도인의 10수년 수도처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선현 스님과 함께 2013년 늦 여름에 삼도인의 수도처 삼구를 찾은 후였다. 도인의 수도처 삼구는 전방 철책에서 멀지 않은 민통선 내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탐방할 때는 미리 군 부대의 허락을 받아 들어갈 수 있었다. 한편 건봉사는 조선 태종조 이후부터 어실각을 두고 있었으며 왕실 종친들의 구병을 치료하는 의료원을 확대 개편하여 사명당이 승병을 모병하기 전 이미 백호원이라는 대민 의료봉사를 대규모로 시행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새 동생들과 조카를 대장 헌증으로 잃은 삼도인이 삼구를 득도 후 그것으로 출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10일 사명당의 조력자 삼도인, 삼도인이 득도를 통해 깨달은 삼침법으로 건봉사 백호원의 대민 의료 봉사를 한 기록들은 요결 곳곳에 묘사되어 있다. 선현 스님의 전언에 따르면 당시 건봉사는 사명당이 승병 훈련장으로 썼던 장군샘 앞 연병장과 같은 넓은 공터에 장기 환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운막을 짓고 기고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 나은 환자가 기고했던 또는 사망한 환자들이 기고한 운막은 돌림병 예방을 위해 불태웠다 한다. 따라서 퇴원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원할 때 운막을 태우고 떠난 것을 철거했다라고 표현했다. 통풍문 임상례에서 한 예를 들어본다. 한 남자가 나이 50에 오른손 지구의가 어린아이 손바닥만큼 천백하고 피계육난하나 류엽의 소자와 여하며 그 손등이 한결같이 천백하여 손으로 만지며 환초를 깊이 긁으면 아프고
얇게 긁으면 아프지가 않은 지가 이미 10여 년이라. 삼촌은 비록 원래부터 마목이 없는 것이나 환초가 정이 지구 상측에 있으므로 처음에는 임읍중절을 포하고 액문협결을 사하였더니 취하기 3~4개월 만에 효염이 없고 또 천백한 까닭으로 배고픔인가 의심하여 취하기 원료의 6년이 점점 참안하여 진증이 또한 어려운지라. 또 통비한성으로서 시치 즉 시험할 시치하였더니 역시 수개월에 불험하거늘 바야흐로 얇게 긁으면 아프지 않은 것은 피비인 줄 깨닫고 본법으로 치료하기 수개월에 터진 피육과 진무른 살이 모두 합창이 되더라. 그러나 병자가 수삼방을 시함에 실증이 나서 철거하므로 나도 또한 붙들지 않았다. 한편 백화원은 삼두인의 지휘하에 임난 때는 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전투 중 부상을 당해 후송된 승병들을 치료하는 야전병원 역할을 수행하였고, 전후 사명당이 일본으로 건너갈 때 주치의 겸 사신으로 함께 동행하였다는 것이 불가의 정설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단순 제자 중 한 명이 아니라 사명당의 조력자였다고 한다. 일본에도 변형된 사암침 즉 오행침이 있는데 사명당을 수행했던 사암도인이 그곳에 수개월여 머물 때 처음 전해진 것이라 하는데, 수독사 해암 방장 스님으로부터 사암침 전법을 직접 전수받은 조계종 의료봉사단장 하몰당 정담 스님의 전언이다. 12. 국문역주 삼두인 침구 요결. 삼두인 침구 요결의 역자의 선 중에서 계속 그러나 차서가 일찍이 발판된 일이 없고 다만 사번 삼침구결이 세인 한 지리에 매몰되었던 이른바 해내의 고본으로서 6.25 동란 직전에 서울에 계신 독지자 김순기 선생의 후위를 몽한 것이다. 그런데 본소의 입법의 정신은 내경보사의 원칙에 실즉 제기모, 사기자의 전통적 학설을 보기수 억기관이라는 새로운 입법을 해놓은 형식정의 상위만은 없지 않으나 동양 철학의 근저가 되는 음양오행 상극 원리에 입각하여 다같이 보호사실에 만유감이 없이 조리 정연한 신비 묘결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불령이 일사후퇴 당시 천금의 가제보다도 한 권의 진서를 중하게 여기어 회중에 간직하고 하양 은고 2년 유반인 단기 4286년 6월에 불행히도 탄탄 풍질로 상속에 위도하여 신음하게 되었다. 무의벽천인지라 시치 무방은 부득이한 사실이었으므로 궁효지책으로 두 광중의 차서를 뒤져가지고 사학의 문외한인 측근자를 명하여 요혈을 묵으로 점기시킨 다음 의법 시치의 결과 벌과 삼하에 약연 기상하게 되는 영효를 보게 되었다. 백오 이태호 서우행파 서제. 13번째 삼두인 침구 요결의 구성과 원서 서문. 삼두인 침구 요결 원서 서문 해설판. 들으니 천지가 개벽하며 산천지기가 비로소나니고 인과물이 탄생하며 동정지형이 능히 배합되었도다. 동서는 이러리오 남북은 성진이라. 음양은 하도에 묘하게 운행되어 보이고 오행 또한 신령스러운 거북의 낙수에 아울러 운행되어 보이며 사상이 길을 얻으니 팔괘가조차 나뉘어지도다. 기는 백일하에 드러나 있지만 이치는 가운데에 의지하나니 현명한 선비의 강의로 말미암음이 마땅할지언정 어찌 어리석은 사내가 감히 헤아리겠는가. 무릇 기가 사람에게 부여된 것으로
백수구규가 있고 형상이 병에 부착된 것으로 천사 말령이 있는데 근, 골, 맥, 낙은 변화가 무궁하고 생황 죄수는 운행이 불규칙하도다. 이런 연고로 보사의 이치를 올바로 전하는 바가 없더니 후에 훌륭한 사람이 책을 만들어 후대에 전함으로써 세상에 행해지게 되었다. 황제와 기백께서는 약속에 대한 문답을 시도해 주셨고 화타와 편자께서는 침구의 법칙을 드리워 주셨으니 군신 좌사를 세우고 한여를 취하고 보사 영수를 이용하여 한랭을 구하도다. 몸은 삼재의 동량을 만들고 혈은 오행의 문정이 되나니 일신의 어시를 널리 관찰하고 칠정의 부침을 살펴야 한다. 의자는 의안이 심중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요 병이라는 것은 허라는 뜻이니 오직 선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능이 상승함은 폐와 신의 흑백을 말미암으며 풍화가 서로 동함은 간과 심의 홍청으로 쓰이며 습은 비원에 널리 흐르고 열은 항상 가슴에 성하도다. 밤이 반드시 생하는 것은 소장이요 비가 가히 생산하는 것은 배경이다. 삼천은 흩어져 머물고 방광은 모여서 성하니 기혈을 이끌어 인맥에 돌아감으로써 두 기운이 오행에 회합하도다. 목이 화에 보해주는 것이 없을 때 신병이 스스로 낫고 토관이 수신에 빠지면 신이 회성하고 서관이 검기를 억제해주면 간담이 편해지고 목이 깨끗해지면 비위가 건전장수케 되리라. 간이 동방의 제 위치를 바로잡으며 신은 생함을 받고 폐는 극함을 받으며 심이 남향에 거하며 북수극 이동수생이라. 상생자는 가히 보하며 상극자는 반드시 사하며 허는 가히 보하고 실은 가히 사하니 의원에서 병을 치료하면 가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으리라는 말은 믿을 수 있으되 귀신의 말은 믿지 말라. 14.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땅.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땅.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 설립자 러셀 허먼 코넬이 아프리카의 한 농부와 다이아몬드 광산에 관한 일화에서 영감을 얻었을 수풀이다. 아프리카의 한 농장주에게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해서 수백만 달러를 번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 농부는 즉시 자신의 농장을 팔고 다이아몬드를 찾아 길을 떠났다. 농부는 아프리카 구석구석을 헤매고 다녔지만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했다. 마침내 농장주는 빈 털터리가 되었고 몸도 쇠약해져 낙담한 나머지 강물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말았다. 그 농장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지 오래지 않아 그에게서 농장을 샀던 사람은 그 농장을 가로질러 흐르는 시내의 바닥에 영롱하게 반짝이는 돌을 발견했다. 그는 그 돌을 가져다 가스등의 덮개 위에 장식용으로 놓아두었다. 얼마 후 죽은 농장주에게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이 농장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고 장식용으로 놓아둔 돌을 살피더니 새 농장주에게 세계에서 이제까지 발견된 다이아몬드 중에 가장 큰 것이며 그것은 왕의 몸값보다 비싼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놀란 새 농장주는 정말입니까? 내 농장은 전부 이와 같은 돌들로 덮여 있습니다. 코넬 박사가 6천회 이상의 연설에서 언급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땅 이야기의 요점은 사망한 이전 농장주는 이미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가진 것은 살펴보지 않고 더 나은 것을 찾아 떠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삼두인 침구 요결은
황제내경, 상한론, 본초강목, 난경 그리고 한민족의 위대한 유산 동의보감과 함께 동의학의 한 획을 그은 명저 중에 명저라 할 수 있다. 또한 동의학은 요결 이전 시대와 요결 이후의 시대로 나눌 수 있을 정도의 혁명적인 의학적 우의를 담고 있다. 삼신법은 단순히 침술 구사의 한 수단이 아닌 동의학의 대명제인 허즉 보기모 실즉 사기자의 허실이란 무엇인가를 실사고시로 밝혀낸 유일무이한 위대한 논문집이기 때문이다. 삼도인 침구 요결에서 삼도인은 장부의 허실과 경맥의 허실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허실에 따라 어떠한 병증이 발생하며 또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이것이 곧 삼신법의 핵심 원리, 즉 다이아몬드이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는 요결 속에 널려있다. 따라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 있다. 동의학의 핵심 원리이자 삼신법의 핵심 원리, 그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땅은 바로 요결이며, 다이아몬드 광석 분별 키워드는 도인 자신의 임상 경험과 견증과 함께 제시된 방향, 그리고 요결 편저자 행판 속에서 찾을 수 있다.